시사 돋보기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하고 왔는데 남긴 것이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1월 17일부터 이제 19일까지 미국을 방문하고 방문했는데 그 결과로 이제 아시는 것처럼 2월 말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따라서 스톡홀름에서 지금 3박 4일 동안 스티브 비건이랑 이제 최선희 부장이 합숙 회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말이면 이제 6월 6일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이 열렸었는데 이제 2월 말이면 그 새로운 시대가 눈앞에 누구나 알 수 있는 형태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 스톡홀름에서도 여기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합의하고 스톡홀름에서도 3박 4일 동안 숙식을 함께 하면서 밥도 같이 먹고 뭐 밤늦게까지 회담도 하고 그러면서 3박 4일 동안 회담을 했다는데 이걸 보면서도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조율하거나 회담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나 보다. 그러면은 2월 말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돼야 될 것 중에 이렇게 상세하게 조율돼야 할 것이 어떤 의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보자면 북은 이미 선제 조치를 여러 가지를 해놨고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그렇다면 미국이 그에 따른 상응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무래도 이제 핵심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미국이 해야 될 상응 조치 중에 3박 4일간의 숙식을 같이 하면서 상세하게 조율해서 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뭐 남측에서도 이제 갔다 그러죠. 남측에서도 뭐 회담을 같이 했다 그러고 그 북미 이 실무 회담 뒤에 뭐 회담이 잘 됐다라고 스웨덴 사람이 발표도 했어요. 스웨덴 측에서 회담이 잘 됐다라고도 했는데 뭐 스웨덴 사람도 끼고 남측도 끼고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 와중에서 어쨌든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정확하게 뭐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들을 미리 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 않았나라고 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 방문하면서 엄청난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특급 의전을 받았다. 파격 예우, 뭐 초특급 환대 막 이런 것들이 기사들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대를 받았는가 보면은 먼저 첫 번째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여기 있듯이 심정부로 직행했다라고 쓰여 있는데 보통 미국을 방문할 때 뭐 트럼프를 만나러 간다거나 뭐 할 때 보통 비행기를 타면 뉴욕으로 갑니다. 뉴욕행 비행기를 타서 뉴욕에서 비행기를 내리고 육로로 이제 뉴욕에서 워싱턴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김영철 부위원장 같은 경우, 그래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작년에 이제 미국 갔을 때도 뉴욕으로 갔던 것도 있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든 전에 뭐 박근혜 대통령이든 뭐 한미 정상회담하러 가면 뉴욕으로 갔다가 워싱턴으로 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행 비행기를 타고 미국 적기에 워싱턴행 비행기를 타고 직행했다라는 기사들이 먼저 눈에 띄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영철 부위원장으로 보면 일단 미국에서 입국 금지 대상자로 정해놓은 사람이에요. 김영철 부위원장도 입국하지 말라고 했는데 미국 국적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갔다라는 것을 먼저 하나 짚어드리고 싶고, 이게 굉장히 보안이 철저하게 기자들도 접근이 잘 어렵게끔 진행이 됐었는데 한국 측의 어떤 기자가 뭐 김영철 부위원장이 묵었던 숙소에 같이 묵으면서 봤던 이런 느낌, 감상 같은 거를 기사로 냈던데 소개를 해드리면 현장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북한의 요청을 미국이 어떻게든 수용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였고 화려하게 대접한 건 아니었지만 세심한 배려를 했다는 인상을 받기 충분했다. 경호 의전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동선까지 계산해서 착오가 생기지 않게 단단히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또 이제 언론에 보면은
환대를 받았다라고 특급 의전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주로 나오는 게 의전 관련한 것들도 뭐 예법 같은 게 뭐 있는가 봐요, 단계별로. 그래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미 국무부의 의전장이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의전장이 뭐 장관급 행사나 아니면 정상급 행사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뭐 의전 책임자일 텐데, 의전이란 게 뭐 이 사람이 오면 어떻게 뭐 대접할 것인지, 뭐 어떻게 뭐 안내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자, 의전장이 뭐 한미 정상회담 했을 때도 뭐 홀대를 받았느냐 안 했느냐 하면은 뭐 의전장이 나와서 뭐 비행기에서 내리는 사람을 영접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언론에 이제 특급 의전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주요 근거 중에 하나로 언론에서 다루는 게 이 미국 국무부 의전장이 이제 입국하는 비행기에 영접하러 나갔다는 거였어요. 근데 김영철 부위원장이 갈 때도 의전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스티브 비건이나 한 사람이랑 같이 나와서 배웅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김영철 부위원장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 때마다 미 국무부 의전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직접 챙기는, 그래서 이 기사랑 연관해서 생각해보면은 미국 측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와서 이거 대접을 해야 되고 모셔야 되겠는데 어떠한 사소한 실수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그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의전장이 직접 나와서 수행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김영철 부위원장이 오는 것을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진행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볼 수 있는 것 같고, 또 미국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한 일에서도 이런 미국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에서 굉장히 바빴어요. 원래 이제 2박 3일 동안 묵으면서 주로 활동할 수 있는 날이 중간 날인 18일이었는데, 이때 대통령이랑 외교수장, 정보수장을 김영철 부위원장이 다 만나고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영철 위원장의 일정을 보면 11시에 이제 폼페이오와 만나가지고 이제 고위급 회담이죠. 그렇게 되면 김영철 부위원장과 폼페이오가 이제 고위급 회담을 11시부터 50분간 하고, 그럼 11시 50분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12시부터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분 만나고 백악관으로 바로 이동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90분 동안 만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원래 그 뒤에 일정이 있었는데 일정을 취소하고 연장을 해서 김영철 부위원장이랑 만났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90분 동안 만나서 1시 반에 끝났는데 2시부터 폼페이오가 다시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90분 동안, 그래서 3시 반까지 폼페이오와 만나고 3시 반부터 6시 반까지는 미국에 관련한 당국자들이 줄줄이 호텔로 가서 9층에 있는 협상장으로 가서 협상을 계속 이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보수장 하면은 이제 CIA 부국장을 만났다라는, 비밀리에 접촉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국장과 뭐 만찬을 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18일 하루 동안에 이제 고위급 회담은 2번을 했고, 대통령을 만나고 CIA 수장도 만나고 뭐 이런 것들 일정들을 빡빡하게 이제 보냈다. 이런 것들이 원래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하는 일정이 1박 2일이었어요. 원래는 1박 2일로 가려고 하다가 미국 방문하기 며칠 전에 2박 3일로 늘리고 이런 일정들을 이제 보낸 겁니다. 미국에서도 김영철 부위원장이 왔을 때 미국과 북한과 어떻게든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많이 들어야 되든 협의를 해야 되든 이런 일정들을 빡빡하게 잡아 놓은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서 뭐 이렇게 지금 봤을 때 미국이 이렇게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요하게 논의할 수 있는 통로로 보기 때문에 이런 데서 뭔가의 실수가 있지 않도록 이런 준비를 치밀하게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고, 또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언론 보도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작년과 태도가 많이 달랐다라면서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뭐 주로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작년에 5월 달에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 방문했을 때 사진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올해 방문했을 때 사진인데, 이제 조금 뭔가 이게 악의적인 보도로 볼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도 약간 차이가 좀 있기는 해요. 이게 보면은 이제 사진 자체도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제 뭐 이렇게 환하게 웃고 뭔가
트럼프 대통령 표정을 봤을 때 김영철 부위원장이 뭔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웃으면서. 그래서 봤을 때 작년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6.12 때 얘기 나온 게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하자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영철 부위원장도 가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 북과 미국이 이제 서로 적대관계 청산하고 좋게 지내자, 새로운 관계 맺자라는 이제 우호적인 친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사진상에서도 뭐 북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진을 봤을 때는 이제 트럼프가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자 뭐 이런 느낌인데, 기대서가지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북이 이미 한 선제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지금 미국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들어야 되겠는데, 뭐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만 더 여담이지만, 이 사람이 스티브 비건이,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얼굴을 잘 몰라가지고 생각보다 뭐 폼페이오는 이것저것 그래도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비건이 사실 한미워킹 그룹에서만 큰 소리를 치지 사실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스티브 비건인데, 스티브 비건이 작년 8월에 임명이 됐습니다. 대북 특별대표죠. 그래서 이 사람 처음에 특별대표로 임명할 때 엄청 미국에서 광고를 많이 했어요. 뭐 협상, 뭐 제네바 합의 때 뭐 관여했던 사람이고, 외교와 협상에 뭐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고, 북한에 대한 협상에 대한 정권을 갖고 있는 특별대표다라면서 막 띄워줬는데, 이 사람 이제 카운트 파트너, 이 주로 협상 대상자가 이제 최선희 부장, 스톡홀름에서 만난 최선희 부장인데, 사실 최선희 부장을 이번에 처음 만난 거예요. 이때까지 만난 적이 없어요. 최선희 부장이랑 만나서 협상하라고 한 사람인데,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다. 평양을 가서도, 심지어 스티브 비건이 평양 갔는데도 최선희 부장이 다른 나라로 출장 가 있는 바람에 만나지 못하고, 이번에 처음 만났는데 되게 안 됐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일이 없는,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이 스티브 비건이 북에서 상대도 안 해주는 뭐 이런 사람인데, 한국에서 한미워킹그룹을 통해서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누리고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또 이 사진도 보고 싶은데, 이건 작년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작년 사진과 올해 사진을 이제 비교하면서, 뭐 언론에서는 뭐 친석 봉투의 크기가 달라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이번에는 뭐 한 손으로 주고받았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던데, 이 사진을 보면서도 일단 뭐 편지 봉투가 언론에서 많이 관심을 갖던데, 편지 봉투도 사실 이해할 만하죠.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선과 우리 북미가 잘해보자라는, 그러니까 뭐 아마 본 적은 없지만 아마 친서에 뭐 장식 같은 것도 아마 화려하게 들어가 있고, 이쁘장하게 꾸며져 있고, 내용도 이제 밝고 뭐 이런 우친선의 편지였지 않았을까. 반면에 이거는 무엇이었겠는가, 이 친서가 무엇이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아까처럼 상응 조치 어떻게 할 거냐라는 내용이 있을 수 있고, 이 중앙일보가 친서 내용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래저래 취재를 했나 본데,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중앙일보는 보도를 했어요. 그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친서 내용에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돼 있다 하면서 만나서 담판을 짓자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하고, 비핵화에 나설 의지가 있다는 뜻을 다시 강조하면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특히 김영철 부위원장을 통해 미국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취지를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걸 보면서는 신년사에서 외우기도 쉽지 않은 게 뭐라고 했었죠.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작년에 정세 강연 같은 걸 들어봤을 때 병진 노선이라는 언급을 한 것 자체가 미국에 대한 압박으로 되었다라는 분석도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국이 압박을 줄 수 있는 언행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친서를 보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어떻게 미국은 상응 조치를 할 거냐라는, 그걸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나고 즉시에 트위터를 이제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트위터도 상당히 늦게 한 편인데, 그래서 트럼프가 침묵했다. 뭐 그러면서 뭐 사무처 접수 3일 만나서 단판 짓자라는 친서가 있었다. 최후 통첩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봤을 때 어떤 상태인가, 이거 2차 북미 정상회담 어떻게 될 것이냐 안 봐도 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미국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지 않고 있는 상황. 그래서 비유하자면은 빚쟁이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않고 막 이리저리 도망가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북이 새로운 길을 갈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 새로운 길에 도망길이 이제 막혀버린 상황이 아닌가. 그러면 이 빚을 미국이 이제 갚아야 되겠는데, 이 갚기 위해서 회담을 하려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을 간 겁니다. 그래서 빚을 받아야 될 사람이 왔으니 빚을 진 사람이 김영철 부위원장을 극진히 모시고 환대를 하고 어떤 사소한 이제 폐를 끼치지 않도록 굉장히 애를 쓴 모습. 그에 반면에서 북은 고압적이라고 할 만큼 미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뭐 언론 보도 보면 뭐 큰 합의가 없을 거라느니 북의 비핵화를 어떻게 추진할 거라느니라는 보도도 나오겠는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미국이 빚을 어떻게 청산할 것이냐라는 회담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미리 좀 볼 수 있는 김영철 부위원장의 미국 방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